영상 주제는 죽음을 두려워 말라. 죽음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이름이다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궁금해하느냐. 먼저 잘 살아라.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라는 공자의 말처럼 삶과 죽음은 세상을 사는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영혼불멸을 기초로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므로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깨지는 자연스러운 소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보다 현재 삶에서 덕을 쌓고 잘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죽음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태어나는 것처럼 죽는 것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 삶의 유한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헛된 욕심이나 사소한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끝없는 욕망 때문에 늘 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해방이자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봤습니다. 그의 죽음과는 삶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염세주의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지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칸트는 죽을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온 그의 삶을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내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지만 정작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단순히 회피하기보다는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삶을 충실히 살아간다면 이 두려움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죽음을 삶의 완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기에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는 지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삶에 충실하세요. 먼저 잘 살아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현실, 즉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죽음을 논하는 것은 마치 텅 빈 그릇에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며 어제 있었던 작은 행복들을 되새겨 보세요. 햇살을 받으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랑하는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고 현재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주변의 작은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은 일상의 생기를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정을 느끼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로 채워나가는 것이죠.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잘 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삶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한 유한성은 오히려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마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애쓰듯이 유한한 삶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 연주,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활동 등 소소하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나는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과들은 자신감을 부여하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용기를 줍니다. 또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가족, 친구, 동료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삶의 풍요로움을 더해가세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도 함께 나눌 때 훨씬 가벼워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관계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삶의 후반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세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주로 상실과 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죽음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는 말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감정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신뢰하는 사람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표출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죽음에 관한 책을 읽거나 관련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등 죽음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세요. 죽음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 예술가들이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죽음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무서운 것은 죽음의 그림자이다라고 말했고, 세네카는 삶의 질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내가 오늘 죽는다면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현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미루고 있었던 일들을 시작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전하고, 풀지 못했던 오해를 풀어나가는 등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지혜로운 안내자로 삼는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삶을 이해하고 잘 살아갈 때 비로소 죽음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또 다른 이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